조합원과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거든요.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9월은 특별하게 굉장히 많은 함께 걸음 조합원들의 염원을 모아서 마을 의원이 개원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축하하고 모두 함께 기쁘게 다시 한번 축하하는 자리로 특별하게 마련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걸음 마을 의원의 주치이신 황찬호 원장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주인공이신 마을 의원 원장님 선생님 소개를 간단히 하고 진행자에게 저는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게요. 입자부 되게 많이 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황찬호 원장 선생님을 처음 뵙거나 그러신 분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김영호 이사님들은 이제 어르신들한테 우리 황찬호 원장 선생님이 S대 나왔다는 거를 너무 강조하시면서 홍보하시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2002년부터 2021년까지 맞죠? 중계동에 저도 가봤었는데 서울 가정의원을 운영하셨고 노원구에서는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하시고 그다음에 함께 걸으면서는 오랫동안 지금까지 경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황찬호 원장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재미있게 진행해 주실 겁니다. 선생님 모시면서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그닥 재밌는 사람은 아니어서 네, 시작하면서 인사라도 재밌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여러분의 정석현입니다. 네, 뭐 이렇게 얼떨결에 이렇게 제가 네, 우리 원장님 모시는 귀한 자리에 이렇게 숟가락을 얹게 됐는데요. 네,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같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역할 잘 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살림을 새로 장만했는데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네요. 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 공간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진료하시고 또 수고로운 하루 보내셨는데 저희가 박수로 한번 원장님 응원하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원장님 이야기를 좀 이제 같이 나눌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생각할 때 사실 황찬호 원장님은 제가 이제 이전에 저쪽 이제 진료하실 때도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진료하면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는 걸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 좀 귀찮게 했어요. 지난주부터 원장님 되게 앨범 있으시죠? 찾아서 좀 갖다 주세요. 이랬더니 그럼 뭐 조합원들한테 그런 것까지 보여줘야 돼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앨범을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원장님 아주 먼 어린 시절부터 좀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 1 우리의 이웃인 조합원 황찬호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신 사진 중에 제일 어린 사진입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소년 약간 바나나 같아요. 네, 폼이 엄청 네, 포즈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확대를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시골에서 자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이야기 혹시 어떤 어린이셨는지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이때로 한번 되돌아가셔서 이때가 언제였는지 또 이렇게
저 때 저 흑백 사진 저렇게 멋있게 찍어놓기 사실 힘든 시대였잖아요. 왜 저런 사진을 남기게 되었는지 그때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중학교 때 아마 중학교 소풍 갔을 때 찍은 사진 같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사진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아주 어릴 때 이제 뭐 비행기 같은 거 타고 찍은 사진하고 뭐 이런 정도만 있었던 것 같고요. 자, 태어난 데랑 자란 데는 이제 경상북도 영천, 지금은 시가 돼 있는데 영천군에서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어릴 때도 뭐 부모님은 이제 부자는 아니어서 주로 이제 소달구지 끌고 다니시면서 농사 짓고 소작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우리 이제 제가 나온 데가 담포 국민학교라고 동네에 있는 담포 리에 있는 학교였는데 거기에 제가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 이런 거를 했어요. 선거를 했죠, 그때. 그래서 제 친구가 지금 육사 나와서 이제 별 하나를 달고 이제 제대를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아버지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훨씬 활발하고 그래 적극적이고 저는 이제 또 아주 촌놈답게 아주 수줍이 많고 뭐 그래도 어쨌든 선거를 해서 어린이 회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 그쪽 동네에서는 그래도 조금 알아주는 사람이었는데 중학교를 이제 영천 시내로 갔는데 엄내로 갔지요. 시골에서 엄내로 갔는데 우연인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4월인가 5월달쯤 되겠죠. 아마 시험을 쳤는데 네 과목을 이제 주로 국영수 뭐 이런 걸 시험 치잖아요. 네 과목을 전부 다 100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아봐 주는 정도가 됐다. 뭐 나머지는 이제 중학교 때 뭐 계속 이제 자전거 타고 한 10리길을 이제 같이 친구들이랑 다니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뭐 성장 과정은 다 우리 시골에 우리 나이 또래 사는 시골 사람들이 다 비슷한 것 같이 뭐 먹을 거 별로 없었고 뭐 그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을 하면 이제 아직 이제 그 집을 우리 어머님이 사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이제 몇 년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집을 이제 팔아서 제가 부모님의 이제 유산을 받아서 돈이 조금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다 말씀드리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대구로 유학을 갔죠. 대부분 다 이제 시골의 영천에서 읍내 다니다가 경상북도에서는 이제 울릉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때는 이제 대구로 몰리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대구에 이제 뺑뺑이 학교를 갔는데, 저 사진은 중학교 졸업식 끝나고 사진이에요. 술 먹는 사진이고요. 아니, 술 먹는 사진에 사진기가 누가 있었나요? 그럼요. 우리는 저기 검거 현장 아니에요? 검거 현장.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영천에서 대구로 다니던 사람들이 서클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고아원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던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 사람들이 이제 야유회 가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교련복 다리가 보이죠? 같이 갔던 사진입니다. 아마 이 사진은 저도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인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먹었어요. 그래서 그 대구 시내에 이제 가서 자취하면서 이제 누나들하고 같이 자취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시골에서 먼저 선생님이 주선을 해서 그때 제가 장학금을 받았는데 현대
그 그룹에 정주영 씨를 그때 만났어요. 장학금 받으면서 가서 악수하고. 그래서 이제 우연인지 모르지만 80년대에 정주영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그때 제가 정주영 씨하고 또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데 그 질문자로 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우연히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여기 보면 그 두 번째 이야기까지 하면 뭐 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하여튼 좀 수줍은 학생이었던 건데 조금 이제 반항기는 좀 있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다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구에서 영천까지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주말마다 고등학교 때도 그 가서 농사 일을 도왔어요. 그래서 뭐 월요일날 가면 항상 이제 졸았지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우스갯소리를 보면 시골에서 이제 어머님이 대구에 자취하니까 김치랑 이런 데 반찬을 사주는데 이제 냄새나니까 누나들은 안 가지고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나르고 그런 기억들이 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영천 옆에 있는 청도라는 곳이 고향입니다. 네, 와서 뵙고서는 되게 반가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저 사진을 이렇게 고르면서 이게 설마 술이실까? 한번 여쭤봐야지 하면서 넣은 건데 역시나 술이었네요. 네, 이어서 이제 그 영천에서 사실 지금도 지방에서 서울대 의대를 입학하면 난리가 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서울의대생이 영천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제 의대 다니실 때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또 의대를 뭐 아까 공부 잘하신 이야기 하셨는데 뭐 공부만 잘한다고 의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의대로 지나가시게 됐는지 의대 다니실 때는 또 어떤 좀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의대를 가게 된 배경은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집이 돈이 없으니까 가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갈 때 81학년도에는 문과, 이과 나눠져 있어서 아무 데나 갈 수 있었어요. 과 관계없이. 그래서 뭐 저도 법대 갈 수 있었고, 뭐 의대 갈 수 있었고, 뭐 다른 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뭐, 그때 제가 서울대 의대를 갈 때 의대도 미달이고 법대도 미달이고 다 미달이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이제 의대를 간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은 시골 출신이라서 이 의사라는 직업 뭐 판사나 검사에 대한 직업 뭐 그런 교수에 대한 이런 정보도 없었어요. 알 수도 없고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고 주변에 뭐 대부분 다 농사 짓는 사람 아니면 뭐 농사 그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 뭐 그렇게밖에 없고 가장 이제 가까운 아는 사람은 이제 선생님 뭐 우리 누나도 선생님이고 그런 정도여서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밖에 몰랐으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의사 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의대를 갔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우리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대학로 개판이었죠.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가 3월 달부터 막 체류산 던지고 뭐 데모하고 경찰들 짭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고 막 이랬죠. 그리고 이제 81년도 이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선배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이제 어떤 선배가 소주병 하나를 이제 들면서 소주 먹으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진로소주 이렇게 레벨이 있는 데만 보아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안 보이는 뒷부분도 봐라. 그러면서 아마 이제 학생운동에 관여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군데 이제 데모도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의과대학 선배님이 이제 소개로 해서 이제 교회에도 나가게 됐고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고 이제 기독학생회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이제 치과 친구들하고 의과 선배 후배들하고는 아직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40년 지났는데 한 8명, 9명 정도가 모여서 지금도 10몇 년째 이 팔레스타인 후원 모임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거 없이 이름도 없이
그래서 그런 인연들이 있었고, 대학은 사실은 80년대에는 대학을 거의 안 다녔어요. 제가 그냥 소위 말하는 학생운동을 하느라 대학은 뭐 들어갔다가 복학했다가 나왔다 잘렸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런 과정이고,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옥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80년대를 이제 아주 어렵게 보냈지요. 그래서 80년대는 사실 안 해본 게 하나도 없는 시기였어요, 제가. 학생운동도 해봤고, 감옥도 갔고, 마지막에 이제 결혼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있지만, 89년도 12월생이에요. 그래서 89년도 1월 달에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격동의 그 시대에 사람들 같이 저도 이제 격동의 시대를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학은, 진짜 대학은, 그때는 이제 학생운동을 했던 대학이고, 대학을 복학한 건 이제 94년도에 복학을 했어요. 본과를 다시. 그래서 98년도에 이제 졸업을 했고, 그때는 본과 가서는 이제 뭐 애기 아빠였고 뭐 그랬으니까 열심히 공부만 했지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좀 도와주고, 친구들도 도와주고, 뭐 우리 집사람이 일도 하고 해서 겨우겨우 이제 먹고 살면서 98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학교 가서 지금 이제 10년 후배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제가 주변에 많은 이제 도움을 받으니까 항상 그런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이거는 이제 98년도 아마 졸업할 때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때는 그래도 복학해서 가장 어려운 게 기억이 떨어지니까, 후배들은 이제 우리가 신경과 실습 돌면, 아무 1분 동안에 기억나는 과일 이름 쓰기, 뭐 이런 거, 운동 이름 쓰기 이런 거 쭉 나와요. 같이 다니는 학생들, 20대 초반의 학생들은 한 20개 쓰면 저는 한 10개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책을 한 페이지를 넘기면 한 페이지가 기억이 안 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도 나름 이렇게 준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네, 네, 박수가 필요한 타입입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의원 개원 준비하면서 이제 원장님 이력서도 보고 막 이러는데 이상한 거예요. 전문의 따신 게 너무 늦고 졸업도 너무 늦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지? 막 내심 궁금한데 물씬 여쭤보기도 어려웠는데 오늘에야 듣게 되었습니다. 네, 찬란했던 80년대, 제가 80년대에 태어나 있었는데요. 네. 네, 찬란했던 80년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의대 가면 돈 잘 벌어서 갔다 하셨는데, 요 사진이 뭐냐면 이제 서울대 졸업 앨범에 이제 원장님 페이지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렇게 사진 들어가고 가족 사진들 막 넣어서 이렇게 하고 한마디 이렇게 딱 쓰게 하는데, 저기 원장님께서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위하여 네, 돈 많이 벌러 의대 들어가셨는데 적당히 80년대를 보내시면서 네, 달라지신 어떤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위하여 이거 보는 순간, 함께 걸음을 위해서 의대를 가셨구나. 네, 그 생각이 버뜩 드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네, 의대를 졸업하시고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수료하시고 어떤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혹시 뭐 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소위 돈 잘 버는 과 안 가시고 또 가정의학과를 선택하시게 되는 상황도 있으셨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실까요? 가정의학과가 이제 생긴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80년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배들 같은 분들이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우리 시형 의료사협의 김철환 선생님 같은 경우도 가정의학과 선배인데, 그때 이제 초창기에 이제 나름 이제 의과대학에서도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고 막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가정의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가정의학과를 가서 동네 지역에서 의료를 펼치면서 지역 사람들과 같이 살겠다, 이런 이제 포부들이 다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같은 분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지금은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대 정은경 질병총장, 코로나 때 매일 텔레비전에 나왔던 분, 그분이 이제 가정의학과 출신이에요. 입학은 저보다 후배지만 졸업은 훨씬 일찍 하셨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뭔가 이제 한국 사회의 의료를 바꿔보겠다, 뭐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이어줄 수 있는 데가 이제 가정의학과를 선호해서 가정의학과 갔고, 저는 이제 가정의학과를 간 이유가 그때만 해도 가정의학과 가장 짧았어요. 지금은 내과도 3년이고 가정의학과도 3년이지만 그때는 내과 3년에다가 뭐 이렇게 길어지니까, 그리고 또 펠로우를 하면 또 2년 정도 해야 되니까, 보통 이제 가정의학과는 인턴 1년 하고 레지던트 3년 하면 4년만 마치면 바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저는 그때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가장 짧은 데를 가고, 또 원래 생각했던 대로 동네 가서 진료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정의학과를 했는데, 실제 별로 안 좋은 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제가 이제 94년도에 복학하기 전에 이제 기독교 쪽에 이제 청년들 모임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북경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그때 처음 일본도 가고 필리핀이나 홍콩 이런 이제 많은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고 그런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제가 이 4명이 사는데 사실은 돈을 한 푼도 안 벌고 4년을 지나니까 좀 힘들었던 건 사실이죠. 네, 지금 좀 전까지 힘든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이 앨범에 있는 사진 중에 이제 사모님 네, 사진인데 격동에 80년대에 마치게 하신 네, 사모님. 네, 이 사진도 이렇게 얼굴만 보면 되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상황이었죠? 이건 신혼여행 간 신혼여행 사진인데요. 이때도 요새 같으면 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처갓집이 부산이라서 결혼식을 부산에서 했는데, 우리 집이 이제 영천이니까 다시 올라왔다가, 첫날 결혼식하고 첫날은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자고, 그것도 이제 나쁜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이 신혼방까지 이제 호텔방 들어와서 술을 먹고, 언제 잤는지도 모르게 자고 일어났던, 그 다음날 이제 시댁에 갔다가, 차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신혼여행을 영천에서 포항, 그래서 처음에는 7번 국도를 따라서 강릉을 지나서 속초까지 이제 가는데, 이제 한복을 입고 가는데 반은 서서 갔어요. 자리도 없어서 시내 지역버스를 타고. 그래서 반은 또 이제 저는 서서 가고, 우리 이제 마누라는 다행히 앉아서 가고, 그랬던 이제 아주 시절인데, 옛날에는 80년대 말에는 보면 이제 대부분 다 자동차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시외버스나 열차를 타고 가고, 또 이제 해외여행은 돈이 없으니까 생각도 못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지리산 등산을 가고 이런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뒤에 파도가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참 결혼 초기부터 만만치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조금 빠르게 건너뛰어서 이제 저희 조합원으로서 이제 함께 오신 이야기들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을 막 찾아보니까 원장님 대부분 사진이 산에 가신 사진들. 네, 산에 가신 사진들이고, 그 중에 정말 힘들게 찾았습니다. 저 총회에서 이제 이렇게 감사패를 드려야 되는데 또 총회를 안 오셨나봐요. 그래서 저렇게 찾아가서 전달 드린 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원장님 어떻게 함께 걸음의 조합원으로 함께 하셨는지, 조합원으로는 어떻게 또 지금까지 활동해 오셨는지 좀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세월호 있을 때가 박원순 시장이 그때 아마 가을에 재보선 선거에서 선거하는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게 2004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박원순 시장 선거 운동을 이제 이 노원 지역에서, 이제 서울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는데 저도 이제 참석을 해서
노원 지역에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는 우리 뭐 마누라가 노원 지역에서 활동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거의 활동을 의사 집단 내에서만 움직이고 바깥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거의 한 10몇 년 동안은.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여기 함께 걸음이 2003년인가 4년인가 뭐 하여튼 노원 지역에 와서 이제 협동조합을 개설하겠다고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을 한다고 그때 그랬을 때 의료생협을 한다고 그랬죠. 그때 저는 이제 반대가 아니고 그거 안 될 거다 하지 마라 뭐 그런 모임에 나가지도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이제 10몇 년도에 박원순 시장님 2014년도에 선거운동 할 때 시작하면서 선거운동을 해보니까 노원 지역에 이제 여러 뭐 조직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가장 조합원들도 많고 뭐 앞으로 가능성이 좀 있는 데가 함께 그럼 협동조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발만 들어놓고 제가 할 일은 이제 다른 이제 시민사회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함께 그럼에 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경영위원장을 맡겼어요. 경영위원회 하라고 그래서 경영위원회 회의를 처음 갔는데 그게 아마 2015년일 거예요. 4월인가 뭐 이렇게 5월인가 뭐 6월쯤인가. 근데 가봤더니만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러고 이사장님도 안 한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저한테는 오라고 한 이유가 그냥 이제 의사니까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 좀 도움을 달라고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위원장을 맡긴다고 해서 또 제가 뭘 시키면 거절하지는 잘 못해요. 그냥 알아서 그냥 하시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온 과정의 첫 번째였겠죠. 그리고 제가 경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거 조직이 개판이 됐죠. 그래서 아주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 조합 활동을 하면서 제일 그거는 이제까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이제 장애인들이 사는 거 이런 걸 옆에서 보고 뭐 이야기 듣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장애인들 사는 거를 보면서 많은 이제 생각이 좀 구체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다. 뭐 이런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함께 걸음에서 목표로 했던 거를 뭐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은 이제 좀 했던 거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주치가 되기 전까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파트 2로 이제 우리의 주치 황찬호 원장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제 원장으로 이제 수락하시기 전에 이제 투병도 있으셨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는데 제일 이제 궁금했던 거는 사실 원장님 저희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에 흔쾌히 원장을 수락하셨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마을의원 원장으로 이렇게 수락하셨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도 준비하셨던 이야기들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와서 쭉 이제 경영위원장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장애인 주치 사업 이런 데 이제 좀 관여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첫 번째는 우리 이제 그때 전무이사님 하신 강봉청 이사님이 이제 전국 의료사협 모임에 갔다 오면 맨날 화를 내요. 짜증내고 의원이 없다고 한의원밖에 없다고 한의원 갖고도 굉장히 이 장애인 주치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를 않는 거죠. 뭐 다른 의원이 있는 쪽에서만 발표를 하고 이쪽은 발표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뭐 그래서 그런 이제 막 짜증을 내는 이야기를 들어서 의원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거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의사니까 한국 사회에서 뭐 한의학을 가지고 건강의 대부분을 체크하기는 좀 어렵다. 한의학은 보조고 의사 소위 말하는 이제 양방이라고 하는 의료 자체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부적으로 비판은 사실을 많이 했죠. 한길걸음의 목표라고 하는 것, 자기들의 모토라고 하는 장애인 건강권 시설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상태로 계속 하는 것 자체는 안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아프기 전에도 우리 대의원 이제 워크숍하거나 할 때 의원 만들어야 된다고 강의를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프고 뭐 그랬죠. 그래서 수술 2번 하고 난 이후에 조금 이제 회복되고 난 뒤에 아마 제가 그때 이상월 이사장님하고 우리 최전무님하고 강봉진 이사님하고를 제가 운전해서 저기 인제 원대리까지 가서 이제 숲에 여행을 시켜주고, 홍성에 가면, 홍천이죠. 참, 홍천에 가면 고깃집 맛있는 데 있어요. 고기를 사서 구워 먹는 데. 거기 가서 이제 맛있는 소고기를 사주고, 그때 이제 내가 이야기를 했지요. 의원을 당신들이 만들면 내가 절반은 해주겠다. 그러니까 3일만 일을 할 수 있다. 만들면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아프고 나서 이제 제가, 폐도 이제 일부 절제를 하고 나니까, 이제 대장암 4기가 되니까, 대장암 4기는 이제 생존 확률이 한 20%밖에 안 돼요. 원년 생존 확률이. 그럼 이제 거의 확률상으로 보면 이제 아직도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언제 다시 재활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 더 이상 뭐,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면 뭐 할 게 없으니까, 남들이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다가 아무 때나 가면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 전무님이 추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서툴러서 물 한 잔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네, 역제안이었군요. 네. 이제 드디어 저희가 이제 마을의원 개원하고 이제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전무님 그저께 저한테 이제 우리 한 열흘 됐나 이러시더라고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됐고요. 아직 한 달은 안 됐는데, 혹시 지금까지 지나오시면서 사실 어려움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그 중에서도 또 감사한 것, 또 이제 또 특히 어려운 것, 이런 거 있으시면 또 한 달여 마을의원 원장으로 지내오시면서 그런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준비 과정이 이제 제가, 중간에 준비하기 전에 우리 절친한 친구가 7월 31일에 갑자기 이제 급사를 했어요. 같은 나이가. 그래서 이제 그거 장례를 치르고 뭐 정리하느라고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고 이제 바로 또 이제 이 개원 준비를 이제 출근을 해서 8월 11일부터 이제 출근을 해서 거의 매일 이제 일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개원한 지는 20일 정도 지났지만 저는 일한 지 한 달쯤 됐는데, 제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고 지금 시대가 전부 디지털 시대라서 이 개원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한 1000가지 정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제 물론 이제 병원에 사무장이 있으면 뭐 다 알아서 전문가가 있으면 해주면 좋은데, 그쪽 분야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다 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아주 어제 같은 경우 뭘 했냐면 와서 우리 이제 협력병원들, 뭐 상계백병원, 을지병원, 서울의료원, 원자력병원, 녹색병원, 이쪽 병원들이 진료 협력을 위해서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처리를 또 해야 되죠. 뭐 그런 것들이 하나씩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 일단 중간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잘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가장 이제 고마운 거는 이 세팅을 해 나가는데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안 해보고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장애인 주치 사업 1호로 아까 이제 우리 양혜른 이사님
제가 종합 계획서를 아까 드렸는데, 양임 이사님 오셔서 시간 내주시고, 사실 시간을 내주시는 거거든요. 돈은 우리가 벌지만, 양임 이사님 장애인 건강주치 등록하면 6만원 정도예요, 수입이.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조합에 이제 도와주신 거죠. 그런 게 과정이 다 한 가지 힘든 거라든지, 또 안민자 선생님이 우리가 이사님께서는 건강검진을 처음으로 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해보면 한 개씩 다 빠진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채워나가는 과정들인데, 이제 그걸 다 이제 1호씩은 다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체중계, 저것도 이제 우리 최전무님께서 조립해 주시고 해서 어렵지만 이제 했던 거, 뭐 이런 것들 다 보면 조합원들이 지금 이제 주인이라서 이제 그런 걸 다 해주시는 거지. 동네 같으면 막 화내고 갔을 거 아니에요. 누가 1시간, 2시간 기다리고 있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이제 갖춰졌는데, 아직도 오늘 또 보니까 환자 한 분이 왔는데, 이제 메스를 써야 될, 지금 의료용 메스를 써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걸 주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는 보내고 다시 주문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여튼 조합원들께서 그렇게 다 뭐 알아주시고 그래서 고맙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끝났으니까 오셔도 됩니다. 이제 뭐 전 빼고 싶으면 전 뺄 수도 있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참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기 수액실이 있잖아요. 수액실이 그저께까지만 해도 냉장고 같았어요. 에어컨이 조절이 안 돼서 수액을 맞는데 막 오들오들 떨면서 그래서 저희 조합원 아니면 그거 엄청난 컴플레인 거리잖아요. 그것도 겨우 이제 닫아놓고 막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시점에서 원장님께서 이제 마을의원 원장이신데 가장 중점에 두고 싶은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진료와 관련돼서 우리 마을의원회는 이제 가장 중점을 두는 거는 이제 우리 뭐 주변에 다 그렇지만 아파도 병원을 안 가요. 그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게 좀 힘들어요. 저도 여기 원래는 3일 일하려다가 지금 6일 다 일하니까 제가 원래 해야 했던 이제 운동을 전혀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우리가 조합원들이 되고 조합원들이 마을 의원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기 건강을 자기 스스로 좀 관심을 갖고 건강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건데, 조합원들이 그런 의지를 좀 많이 표명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그거를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이제 주치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건강은 자기가 지키는 거지 누가 지키고 뭐 그렇게 도와주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중점을 일단은 두겠다. 그래서 오시면 건강을 뭐 본인이 안 하면 의사가 처방해도 뭐 별 효과가 없는 거고, 사실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뭐 담배 피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예를 들면 당뇨 환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러면 당뇨약을 안 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오히려 당뇨약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는 게 훨씬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건강 유지에.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와주려고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옛날에 제가 개업했을 때 환자들이랑 많이 좀 싸우게 되는데, 안 하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건 오지 마라 그러면 또 그래도 와요. 하여튼, 그런데 일단 조합원들은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조금 이제, 그럼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제 의료진들이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 그러면 좀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그런 점들을 스스로 자기 건강을 좀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조합은 그거를 도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진료실에서 혼나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위에서 하시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원장님 진료하시면서 이런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아픈 거 이런 증상 요건 나한테 무조건 와라 하시는 게 혹시 이건 진짜 내 전문이다 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렸지만 가정의학과 의사가 아주 힘든 게 딱 좋은 거는 상담을 하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한 가지만 이제 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장을 한 가지를 봐서 심장에 스텐트를 넣는다든지 머리에 암이 생겼는데 그거를 수술한다든지 이런 걸 못하지만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조정하는 역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수술은 안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오현정 선생님 어머님이 이전에 이제 머리가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개원하기 전에 치매라고 생각을 하고 치매 검사를 위해서 검사도 하고 서울대병원에 예약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는 치매가 아니고 뭔가 다른 머릿속에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신경과를 급히 이제 보냈죠. 그래서 뇌 종양이 생겨서 그거를 이제 급하게 서울대병원에 가서 수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가정의학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시간이 지나야 병이 확실해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전에 이제 확인할 수 있으면 포괄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큰 병들이나 하여튼 집중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내가 한 파트, 그러니까 심장병이 있으면 심장을 전문으로 보는 선생님인데 가는 것, 그거를 갈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계속 다니시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이제 이야기하고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장점이지 나머지는 다 좀 허술해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서 다 아주 이렇게 100% 만족시켜주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런 점들은 좀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아주 힘들어요. 공부를 해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한 10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력도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많이 힘든데 앞으로 이제 포괄적인 진료를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의원을 보면 아시다시피 없는 게 없어요. 조그만 공간에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다 체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별 1차적으로 걱정되면 와서 하시면 이건 이제 그냥 시간 지나도 되고 약 좀 먹어도 되고 그러면 괜찮다. 아니면 이거는 큰 병원 가서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조정 역할을 잘하고 대부분은 이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으니까 와서 안심시키는 게 또 주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짧게 하면요. 저도 저희 둘째 누나가 의사인데 제가 작년에 수술을 했어요. 여기 어디였죠 제가? 쓸개를 흔히 쓸개라고 하는 그거 제거를 했는데 이렇게 초음파 해보더니 저희 누나는 외과라서 그냥 수술해라 하더니 그냥 수술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수술했어요. 하고 나니까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말씀 듣는데 그때 이런 조정이 필요했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시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주치의로서 원장님으로서 이제 진료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아주 보람있고 또 즐거울 것 같다 하는 혹시 그런 지점들이 좀 그러니까 즐거운 상상을 하셔야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는 빨리 다른 의사 선생님이 왔으면 좋겠는 게 있고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의원을 만들었는데 가능하면 빨리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이 우리 의원을 많이 이용을 해서 빨리 이제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야 이제 다른 일들을 이제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을 만들면 지금도 이제 그런데 장애인 건강주치 사업을 하면 방문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것도 1년에 이제 주치 한 사람당 18번까지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방문 간호도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문 진료도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하지만 의사도 없으니까 아직은 그건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정도. 그것도 빨리 해야 되고 다행히 또 우리가 간호조무사가 아니고 이제 간호사 우리 김정원 선생님이 와 계시니까 나머지 일들을 이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빨리 하려면 사실은 이제 병원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야 되는 재정적으로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숫자가 많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우리가 다른 수술을 하는 거라든지 검사를 자주 하고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숫자가 많이 와야 되는 시스템이니까 조합원들이 아픔 많이 이용하시고 많이 아프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용하시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서 병원 의원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 그래서 그 기간이 우리가 이제 재정 안정화되는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우리가 다른 일들을 이제 원래 계획했던 일들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도 빨리 늘어야 그런 것들도 가능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조합원들의 건강이 1차적인 거니까 우리 의원 만든 이유가 우리 마을 주치라고 돼 있지만 우리 마을이 건강해지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그 조합원들이 먼저 건강해야 되니까 병원을 많이 이용을 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거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그런 과정이 이용이 많아지면 빨리 재정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마을의원에서 독감 백신 접종합니다. 네, 직접 맞으시고 가족들 데려와서 맞으시고 네, 친구분들 모셔오셔서 맞으시고 그래서 건강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원장님 이야기까지 이제 들어봤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파트로 이제 저희 여기 우리 마을의 우리 지역의 건강과 돌봄의 중추가 된 마을 의원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을 의원은 앞으로 함께 걸은 조합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마을 의원의 그런 어떤 비전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서울시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요 앞에 우리 재민통합내과 정형외과가 우리 노원고의사회 회장님이 하는 병원이에요. 여자 선생님인데 며칠 전에 서울시 여사회에서 주는 이제 상을 받았는데 그게 뭐가 하냐면 이제 그 건강 동행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 15개 구에서 이제 동네 의원에서 환자를 보다가 그 환자의 관리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영양 상태나 운동이나 검연이나 술 이런 거 있으면 보건소를 보내요. 그럼 보건소 4개, 노원군 4개 지소가 있는데 보건소를 보면 보건소에서 환자를 방문을 하든지 관리를 해서 한 2개월 정도 집중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올해 내년 되면 서울시에서 그거를 이제 25개 구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협동조합 진영뿐만 아니고 전 사회적으로 그런 이제 것들이 막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해도 돈도 없고 밀력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죠. 근데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아니고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우리 각자 조합원 각자의 건강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노원 지역의 장애인 건강들 뭐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그걸 이뤄가면서 이제 노원 지역의 돌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우리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사실은 이 함께 그룹 내에서 마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 여기 너무 좁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고 돈도 없으니까 요 정도 하지만 사실은 원래 계획은 뭐 여기 한 층을 다 쓰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장애인들 건강검진을 우리가 다 해주면 훨씬 이제 좋아지는 거죠. 장애인 건강검진을 하려면 다 서울의료원이나 아니면 지금 국립재활원까지 가야 되니까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할 수 있겠다는 그런 1차적으로는 이제 빨리 뭐 확대되는 게 이제 목표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나머지 우리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그 복지와 연관되어 있는 요양 사업들, 돌봄 사업들을 우리가 앞으로 빨리 진출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옛날에 하던 이제 우리 제가 장기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랑 안 그러면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는 제가 센터를 뭐 부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의원과 관련해서는 만들어 나가야 될 사업들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제 조합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게 기반이 돼서 뭐 다른 이제 돌봄 사업들 지금 하고 있는 휴센터 같은 이제 그런 유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확대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저는 필요할 거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뭐 아직은 힘들지만 사람이 이제 나이 들고 고령화되면서 결국은 관심을 갖는 게 건강은 기본 축이니까 그리고 요양이 이제 그 다음 축이 되니까 이제 의원이 건강을 담당한 한 축이 돼서 좀 확대되고 요양을 담당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 파트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면 누가 내가 늙기 전에 요양원을 빨리 만들으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양원을 만들면 좋겠죠. 그것도 그냥 뭐 또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딴 데보다도 좀 삐까번쩍하게 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또 뭐 모르죠. 뭐 너 누가 몇십억을 홍보했지. 그런 꿈을 꾸고 있지요. 우리 이세훈 이사님, 전 이사님이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집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되면은 부지를 기부하시겠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여기 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궁금해 해놔야 되겠다. 네, 지금 다 촬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을 의원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 저희 한참 막 인테리어 할 때 바쁠 때, 원장님하고 저하고 저 세문구를 머리 맞대고 저걸 만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던 부분이긴 하지만, 저 세문장을 만들면서 저도 꿈을 같이 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또 그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함께 걸음, 저희 조합원들은 마을의원의 이제 주인이시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주인이신데, 우리 조합원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마을의원의 주인으로서, 함께 걸음의 주인으로서 활동하고, 또 함께 나가야 될지에 대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주인의 눈에 보면 이 먼지가 보여요. 주인 아닌 사람은 먼지가 잘 안 보여요. 그 떠내기들은.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오시든 저 사업부를 오시면서 여기가 이거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건 좀 뭐 바꿔라 라든지 안 그러면 이거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꼭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제가 이 인테리어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 팀들 회의할 때는 어떻게 하면 장애인 친화적인 걸 만들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회의를 여러 번 하고 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막 인테리어가 진행되는 데는 이 장애인 조합원들이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그래서 왜 안 하냐고 막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면 이제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건 이렇게 고치고 라고 하는 것들을 주인답게 와서 꼼꼼히 챙겨보시면서 요 말씀을 해주시면 가능한 것들은 이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인 눈에 보이는 게 배기 싫다 그러면 일반 조합원이 아닌 주민들이 와서 보면 이제 더 빼기 싫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진료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접수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다 서비스의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뭐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청소를 해 주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하시면 제일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사실은 제가 주인이 아니니까 저는 여기서 뭐 환자가 많든 적든 시간만 띄우면 사실은 되거든요. 근데 빨리 우리가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주인이 여러 명이면 덜로 산으로 가지 않고 똑바로 가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그걸 열심히 해주시면 저는 뭐 큰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들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뭐 안정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그럼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지적을 했으면 고쳐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 네. 네, 제가 준비한 질문들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딱 이제 원장님이 1시간 하자고 하셨지만 네, 1시간 정도가 됐는데 혹시 또 좀 제가 신청 받을 때도 혹시 질문 혹시 있으면 적어달라고 하셨는데 와서 보면서 질문하시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저기 원장실 들어가면 이런 질문 못 하시잖아요. 이제 질문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중한 질문의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제 하실 분들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네, 안 왔나요? 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 저 원장님께서 가정의학과를 이제 하셨다고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건강관리하는 영역에 대한 관심과 그 분야의 이제 전문이신데, 저희가 지금 진료하고 있는 검진 또는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검진 항목, 소아도 우리 일반 검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진료 영역에서 아까 점 빼는 것도 하신다고 했고, 수액 뭐 이런 것도 여기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시키는 일들을 잘 하고 있는데요. 건강검진은 이제 원래 준비할 때는 이제 성인 건강검진은 안 하려고 했는데, 지역에서 이제 다른 요구들이 있어서, 일단은 1차 건강검진은 이제 암검진 말고, 1차 건강검진은, 준비가 다 돼 있어서, 우리 암자 선생님이 이제 처음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지를 아마 오늘 아마 보냈을 텐데,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이제 1차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고, 특수직에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해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이제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뭐, 키 재고, 몸무게 재고해서 비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시력, 청력 측정을 해서 기본 이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성인병이라고 하는 거, 당뇨에 대해서 혈당 체크를 하고, 혈압 체크를 하고, 콜레스테롤 체크를 하는데, 콜레스테롤은 원래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했다가, 재작년부터 4년에 한 번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실 때 그냥 추가로 대통령 다 하세요. 요새는 이제 자기 돈 내고.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콩팥 기능 검사, 신장 검사,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하고, 엑스레이, 이제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데, 흉부 엑스레이는 폐암 검진을 위해서 찍는 게 아니고, 혹시나 결핵이나 다른 게 이제 뭔가가 있을까 싶어서, 이제 뭐 심장이 커져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하죠.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간 기능 검사, 빈혈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콩팥 기능이 괜찮은지, 이런 걸 체크를 하고, 소변 검사에서 동시에 하고, 뭐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거 하고, 우리 병원에서 초음파를 새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간암 검진, 그러니까 B형 간염 보균자나 C형 간염 보균자는 6개월 한 번씩 암 검진을 정부에서 해줘요. 그래서 초음파 보고 혈액 검사하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까지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영유아 건강 검진은 이제 애들 4개월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학교 가기 전까지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는 뭐 기본적으로 애가 발달을 잘하고 있느냐, 사회성 발달, 근육 발달, 이런 것들, 그걸 다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체크해서 설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우리가 다 갖춰놨는데, 한 가지 이제 어린이용 시력 검사를 싸게 사려고 했더니만 배달이 좀 늦어서 9월 말쯤 되면 도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용 그 체중계, 신장계도 따로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구비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다 가능한데, 이 동네에 이제 보니까 소아과가 여기 옆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로 초등학생들은 이제 우리 병원으로 진료를 조금씩 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아마 영유아 건강검진은 나중에 돼야 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는 영양수액 뭐 이런 걸 별로 이렇게 원래 권유하지도 않고, 그냥 영양수액을 뭐 5만원 주고 맞으려고 그냥 가서 고기 사 먹으라고 했던 사람인데, 여기가 좀 동네가 좀 달라요. 주변. 그래서 영양수액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난관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이 보정도 쓰고 해서 우리 조합이 빚이 많아서 어떤 한 제약회사에서 이 거래를 잘 안 터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보정을 써서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이제 영양수액이 다 갖춰질 거예요. 지금은 2가지만 있는데 영양수액이 다 갖춰지게 될 거고, 그래서 3만원 쭉부터 해서 10만원 정도까지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다 갖춰놓고, 그 다음에 태반주사는 어디에 좋은지 모르시죠? 폐경기 여성들, 폐경 정상인과 피로에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 신데렐라 주사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몸살, 감기 걸렸을 때 반짝하게 좋아지게 하는, 오늘도 고3 여자애가 한 명 와서 맞고 갔어요. 실제로 조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 주사도 있고, 골밀도 검사는 그게 이제 기계를 새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건강검진을 할 계획이었으면 샀어야 됐던 것 같은데, 애초에 우리가 건강검진 안 할 생각이어서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이제 골밀도 검사만 따로 딴 데 가서 해도 되거든요. 그것만은. 근데 그거를 내년쯤 되면 빨리 골밀도 검사기도 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디다 놓아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리고 영양수액은 이제 기본적인 거를 이제 딴 데 같이 하고요. 점 빼는 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점은 이제 가장 간단한 거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얼굴에 이제 검버섯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이 있고 이제 또 젊으신 분들은 뭐 그냥 점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 그리고 지젖이 있잖아요 목에 뭐 이런 것들을 빼줄 수는 있다. 지금은 환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정성 들여서 빼줄 수 있는데 나중에 환자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시간 배분이나 이런 게 좀 어렵지. 사실 지금은 환자 한 분 보는데 새로 오신 분들 뭐 자료도 많고 거의 30분씩 보고 있어요. 그런 힘든 상태인데 나중에 되면 좀 나아지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장비가 초음파하고 그다음에 뭐 심전도, 폐기능 검사, 그다음에 보셨겠지만 오늘도 그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 한 분 기지도 열심히 또 제거를 해주고 아주 깨끗하게 연고까지 닦아드리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시더라고요. 잘 안 해주니까 다들. 그래서 그런 건 숙련돼 있으니까 그런 거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안성원 이사님 전 이사님이 이제 도와주셔서 저 이제 텐스라고 간섭 받치료 이제 근육이 뭉쳤을 때 그거를 이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들긴 할 수 있어요. 간호사가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앞으로 한 사람도 생기면 뭐 그거 해서 돈 받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특히 이제 근육이 잘 뭉치는 우리 장애인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제가 또 그 IMS라고 근육 자극요법이라고 이제 침 같은 게 있어요. 조금 아프긴 하지만 침을 또 침이라고 그러면 한의사 선생님들이 싫어하고 고발을 해서 IMS라고 근육 자극요법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하면 이제 훨씬 더 풀리고요. 실제로 보면 우리 국경화 실장님이 개인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되지만 너무 조합의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목이 일자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통도 심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좋은 이제 엑스레이를 갖고 이제 찍으면 금방 이제 진단이 되니까 그래서 훨씬 좋아진 상태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그만한 데지만 뭐 할 건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어떤 거든 와서 요구를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스가 없어서 그걸 못했지만 조그만한 여기 종기 같은 거나 결절종이죠 주로 그런 이제 또 다 국소 수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마 우리 조카가 와서 아마 할 건데 저는 그냥 오라고 그랬지 메스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네, 되게 다양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소개드렸고요. 제가 일례로 지난주에 귀 속이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잠깐 갔다가 이렇게 갔는데 장비가 너무 좋은지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봤더니 제 귀 속이 그렇게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들이 되게 좋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한 정도. 대장포진 예방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그게 이제 제가 1년 반 동안 병원을 쉬었는데요. 그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맞았던 조스타 박스라고 스카이 조스타 뭐 이런 게 보통 이제 뭐 15만원, 18만원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이에 와보니까 싱그릭스라고 하는 새로운 게 나왔더라고요. 그건 한 번 맞는데 대충 25만원 동네에서 하고 두 번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럼 5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맞던 것보다 한 3배 정도 더 드는 건데 기본이 그걸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추천하는 게. 왜 그러냐 하고 보니까 이제 그쪽이 한 97%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효능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70%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또 떨어져서 50%를 보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싼 거 싱그릭스라고 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기본으로 맞는데 그걸 못 맞을 사람은 이제 옛날 걸 맞아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너무 비싸서 구입을 안 했다가 지금 이제 구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 돈 아니니까 일단 다 갖다 놓습니다. 일단은 50세 이상은 이제 맞는 걸로 하고 가격은 동네 이제 우리 임지역 상계 가정은 이제 원장님께 여쭤봤더니만 25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25만 원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조금 더 싸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뭐 갖고 있고. 기존을 맞았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돈 있으면 새로 맞는 게 좋겠지요. 이게 조금 방식이 다른 게 이전에 맞았던 건 생백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유전자 조합으로 만들어서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맞아야 돼요? 제가 더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전 빼는 것은 레이저로 해요? 예,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게 이제 CO2 레이저. 대부분 다 점원 다 어느 병원을 가든 CO2 레이저로 하고, 이제 피부과를 가면 레이저가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파장의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문신을 제거하는 거, 그거는 이제 특정 파장, 피부 아래에 있으니까 특정 파장을 해서 하는 거, 이런 이제 가격 차이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점 빼는 건, 제가 보면 그냥 점 빼는 사람의 정성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 이렇게 조금 세밀하게 해주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고, 너무 깊은 점들은 사실 2번에 걸쳐서 해요. 안 그러면 이제 조금 흉터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점을 빼는 거는 저는 점을 빼라고 주장을 하진 않아요. 빼겠다고 어느 사람 것만 빼주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의료 행위를 할 때 원장님이 하라고 해서 했더니만 더 나빠졌다 이런 저는 이제 컴플레인을 할 수 있으니까 거꾸로 이제 당신이 빼겠다고 그래서 내가 빼준 거다 괜찮다 이렇게. 그 사실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돈을 많이 받고 하지만 그런 환자, 성형 중독 환자들 이런 사람들 한 명 오면 아주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 조합원들인데는 없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서 점은 이제 빼주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중의원 가면 한 판에 1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한 판 많이 빼실 게 있으시면 그쪽으로 가는 게 좋고 몇 개 안 되고 그러면 이쪽에 와서 그냥 가볍게 빼시면 될 거다. 왜냐하면 그쪽은 많이 빼도 여기 오시래요. 결국은 이게 이제 점이 한 개라도 시간이 얼마나 투자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노동 시간이 달라지니까 가격이 달라지는데 그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복채는 얼마 내야 돼요? 예? 복채는 얼마를 내야 돼요? 복채라니요? 진료비? 정값은 일단 지난번에 이사회에서 점 하나당 일단은 단가는 일단 10,000원으로 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원장 마음이겠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간단하게 금방 싹 끝나면 10,000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싸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여러 개를 빼는데 특히 이제 제가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목에 지젖이 너무 많아서 1시간 이상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지젖이 있어서 여기를 다 털어버린 거죠, 진짜. 지젖이 많이 가렵거든요. 지젖이 생기는데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 피부 면역이 아무래도 좀 떨어져서
그게 이제 바이러스라서 자가 접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려우면, 이렇게 긁으면, 그 바로 옆에 또 생기고, 그럼 또 가려, 그게 땀나고 더우면 가렵거든요. 그럼 또 긁고 그러면, 애들 그 전염성 연속종이라고 그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다 가려워서 긁는 거니까 바이러스성 질환인 거죠. 아까 얘기한 그 근육 풀어주는데요. 그건 어떤 때 출하는데요? 이제 일단 우리 한의원에서 쓰던 텐스 간섭 그 이제 전기자극 치료는 필요하면 그거는 이제 해드릴 거고요. 그거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근육 자극 요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침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근육이 많이 뭉쳤을 때 그쪽 근육을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좀 파괴를 해준 거죠. 그렇죠. 담 같은 거 많이 걸렸을 때 보통 찜질해서 잘 안 풀리면 그걸로 해주는데 한 번은 이제 두통이 심해서 온 환자들 보면 우리 가정의학과 선생님 중에 이제 그걸 열심히 하시는 분 있는데 여기 목 뒤 여기에 긴장성 두통이 심하면 여기가 많이 아프거든요. 여기를 제가 침을 놓아서 침을 한번 돌려봤더니 침이 안 빠져요. 그 다음에 뺀찌로도 안 빠져요. 근육이 그만큼 이렇게 딱딱하게 지금 이제 뭉쳐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겨우겨우 이제 뺐죠. 뭐 그러면 이제 그만큼 아픈 거죠. 근데 하고 나면 시원해져서 며칠 사이에 좋아지죠. 그러면 허리도 네, 허리에도 해요. 허리에는 5인치짜리가 들어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3인치랑 5인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에는 3인치를 쓰고 허리 쪽 같은 데는 5인치 정도를 쓰고 더 긴 거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그쪽은 겁이 나서 안 쓰고 있죠. 나이 먹어서 강도 높은 운동을 좀 하는데요. 그거하고 남성 호르몬하고 맞으려고 그러는데 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남성 호르몬 이제 그 주로 이제 강남에 돈 많은 사장님들 골프 치시는 분들에게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골프 비거리가 엄청 늘어난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맞아라. 그래서 그걸 이제 근육량이 일단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남성 호르몬 들어가면 전립선이 커져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전립선 암 같은 경우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걸 미리 이제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는지를 보고 일단 남성 호르몬 주사를 하든지 패치를 붙이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하죠. 네. 그래서 뭐 그거 아마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몸 자체에서 생기는 남성 호르몬하고 그 차이가 왜? 차이는 없죠. 근데 남성 도핑에 걸리는 게. 그게 이제 똑같은 걸 못 만드니까 도핑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겠죠. 몸에 있는 거라. 그리고 저는 뭐 인위적으로 뭘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제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선별해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골프 많이 친다 뭐 안 그러면 정력이 좋아진다 뭐 이런 거니까 자꾸 환자들을 혹하게 하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된다. 근데 이제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보충을 할 필요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들만 갱년기가 있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는데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충 요법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꼭 필요하지 않은데 그거를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상업화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혹시 뭐 꼭 해야 되는 질문 있으시면 네, 없으신 걸로. 네,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계속 진료하시고 이렇게 저녁 시간 내시기가 이제 어려우신데도 이렇게 흔쾌히 또 마을 의원 잘 되려면 해야지 하시면서 수락하셨거든요. 네, 감사하고요. 우리 그 원장님 좀 힘내시고 또 건강하게 또 진료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같이 응원하면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양현희 이사님이 처음 스타트를 걸었는데 장애인 건강주치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특별하게 우리 저번에 뭐 우리 신숙자 선생님 이야기했나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일반 이제 우리는 주장애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일반 건강 관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사실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자기가 이제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수시로 와서 교육받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여건이 안 돼서 어디를 이제 방문 진료까지 이제 못 나가는데 일단은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의사 한 분이 더 오시고 여건이 되면 우리 이제 장기 요양보험에서 하는 방문 진료보다는 이 장애인 주치 사업의 건강들 방문 진료가 먼저 아마 시작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예상컨대. 그래서 그거에서 하여튼 주변에 우리 장애인 조합원들은 시간 나시면 한 분씩 오셔서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건강검진은 사실은 조금 우리 병원에 오면 좀 그 2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암검진을 우리가 꼭 해야 되잖아요. 특히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우리 병원 못하니까 이제 2번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뭐 아주 강요를 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포괄적으로 하고 그 궁금한 거나 관리해야 될 게 있으면 이쪽으로 오시면 설명하고 관리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시면 뭐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You're so good, but not for me. Don't try to be a person you'll never be. Can't see we're different, but it's not a secret.